여기 50페이지. 사채를 하려면 요걸 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물론 세무 2급처럼도 내요. 세무 2급처럼도 내는데 현재 가치를 모르면 출제를 못하게끔도 출제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일시금이라고 되어 있죠. 일시금. 일시금은 뭐냐면 현금 흐름이 한 번 있는 걸 일시금이라고 불러요. 현금 흐름이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지금 미래 가치 있죠. 미래 가치. 미래 가치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가치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미래 가치는 자, 내가 이제 은행 시장의 이자 있죠. 은행의 이자율이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면 여러분 이거 미래 가치는 중학교 때 배우나? 아무튼 그 복리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자율이 10%예요. 근데 내가 1월 1일 정확하게 우리 시험에는 사채를 1월 1일 날 발행하거든요. 지금은 예금 가지고 설명하지만 우리 시험 예금은 내지 않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여러분들 예금을 낼 수가 없죠. 그 은행이니까. 그래서 내가 1월 1일 날 10만 원을 여기는 일시금이니까 정기 적금이 아니라 정기 예금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정기 예금은 한 번만 넣고 정기 적금은 매달 넣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1월 1일 날 10만 원의 정기 예금에 넣은 거예요. 10만 원을요. 이자율은 10%래요. 그럼 내가 X 1년도 말 있죠? 딱 1년 지난 시점에 가치 있죠? 그러면 이 지금의 10만 원은 1년 뒤의 가치니까 미래 가치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자가 얼마죠? 10만 원에 10%면? 그렇죠. 만 원이죠. 그죠? 만 원이니까 요 당시에 내가 통장에 정기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건 11만 원이 될 거예요. 원금 10만 원과 이자 만 원 합쳐가지고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가 11만 원인 거잖아요. 여기다 금액을 좀 집어 넣으면 여기가 이제 11만 원이거든요.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우리가 11만 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예금 이런 것들은 다 복리를 가정하지 단리를 가정하진 않아요. 또 단리란 내가 단리라는 거 이자를 찾는 거죠. 맞죠? 근데 복리는 뭐예요? 이자를 찾지 않고 이자까지 묵혀두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다시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11만 원에 다시 11만 원에 10%의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더하기 죄송해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가 11,000원이니까 11,000원 계산하시면 12만 1,000원이 나와요. 12만 1,000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10만 원에 1.1의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혹시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제가 공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안 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다 되신다라고 하면 설명 안 드리고, 했죠? 안 되시면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해를 하셔야, 미래 가치를 이해하셔야 되면 현재 가치가 공식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뭐냐면, 자, 우리 일단 요거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이런 공식 있죠. 뭐냐면,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8이잖아요, 여러분들. 8.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얘는 2를 앞으로 빼내요. 공통분모. 맞죠? 공통분모란다. 공통 2를 빼내요. 그리고 1 앞에는 2가 한 번 있죠. 그리고 뒤는 2가 3번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8은 나와요. 그렇죠? 이 공식에 따르면 아까 했던 1.1의 제곱이 이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보세요. 자, FM대로 하면 일단 10만 원이 원금이죠.
요때 가치 구하려고, 요때 가치. 요 X 1년 말의 가치요. 요게 X 1년 초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10만원에 곱하기 0.1 이렇게 돼서 11만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원금에다가 원금 더하기 원금의 10%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동의되세요? 요게 X 1년도 말.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거 10만원 곱하기 1이랑 같죠? 어떻게 해야지? 10만원 곱하기 1 더하기 10만원 곱하기 0.1이랑 같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위에 있는 공식처럼 돌려버리면 10만원이 앞에는 한 번 있는 거고 뒤에는 0.1번 있는 거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얘를 다시 하면 10만원 곱하기 1.1이 되는 거잖아요. 동의되세요? 이렇게. 됐죠? 공식 되시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X 2년도 말 요거 해볼게요. 여기 X 2년도 말이 방금 1.1의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여기에 또 이자가 붙는 거죠. 여기 이자. 맞죠? 여기 원금이야. 이제 원금 된 거야. X 1년도 말 입장에서 원금. 동의되시겠어요? 그죠? 자, 제가 지금 하는 거 절대 회계 아니에요. 아, 진짜 여기 회계가 산수. 했죠? 근데 요 산수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거든. 했죠? 왜냐면 공식이 1.1의 제곱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우리 현재 가치는 반대로 미래 가치는 곱하기거든요? 현재 가치는 나누기 하면 돼요. 그 나누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려면 예, 여러분 이게 되셔야 돼, 미래 가치가. 그래서 그래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대.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회계는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절대. 예. 자, 그러면 이제 X 2년도 말에는 10만원 곱하기 1.1의 원금 있죠? 맞죠? 여기에다가 다시 10만원 곱하기 1.1 이게 원금에다가 맞죠? 요 원금에다가 다시 10%가 붙는 거예요. 이자가. 이게 원금. 그리고 이게 원금의 10%. 이자.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이거 공통분모가 뭐예요? 10만원 곱하기 1.1이잖아요. 그렇죠? 10만원 곱하기 1.1. 이게 공통분모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얘가 앞에 거는 10만원 곱하기 1.1이 한 번 있는 거고. 맞죠? 한 번? 한 번 있는 거고. 여기는 10만원 곱하기 1.1이 0.1번 있는 거잖아요. 0.1. 그죠? 그럼 이걸 공식으로 세우면 10만원 곱하기 1.1 곱하기 1.1. 동의되세요? 그러면 이거 하면 그냥 10만원 곱하기, 아이고, 칸이 너무 모자라냐? 1.1의 제곱이잖아요. 되셨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X 3년도 말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그럼 X 3년도 말은 10만원 곱하기 1.1의 제곱의 원금 있는 거예요. 이자 안 빼니까. 요게 원금. 그죠? 다시 여기에다가 원금에 다시 10%가 붙어요. 곱하기 1.1의 제곱에 다시 10%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그럼 얘 똑같이 10만원 공통분모가 10만원 곱하기 1.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앞에 거는 한 번 있는 거고 뒤에 거 0.1번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단순히 바로 해버릴게요. 10만원 곱하기 1.1의 제곱에 다시 1.1 곱했으니까 1.1의 세제곱이지. 되셨어요? 이렇게? 자, 공식. 이걸로 하시면 돼,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X 3년도 말에 우리가 이제 그 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하면 10만원 곱하기 1.1의 세제곱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제 13만 3,100원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뜻이 뭐냐면
X 1년도 초에 10만 원을 예금을 했고, 10만 원을 예금했고, 이자율이 10%다라고 하면, 얘는 3년 뒤에 가치가 13만 3,100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는 곱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현재 가치는 거꾸로, 현재 가치는 우리가 미래의 금액을 지금의 가치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회계는 은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의 거래는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회계는 어떻게 서로 간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냐면, 제가요, 2년 뒤에 얼마 드릴게요. 2년 뒤에 얼마 드릴 테니까, 지금 물건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2년 뒤에 얼마를 받기로 하고 판 거예요. 맞죠? 근데 판 건 지금이잖아요. 받기로 한 건 2년 뒤인데. 그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럼 매출은 지금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매출은 2년 뒤의 금액을 지금의 가치로. 그죠?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이자 성격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그 법인세 5장에서 설명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회계는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니까 영업 수익인 매출과 지금 가치. 그렇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은 우리가 나머지는 이자잖아, 이자. 이자는 영업 외수이기 때문에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 영업 수익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금융 요소와 금융 요소가 아닌 걸 구분하라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기업들끼리 거래는 몇 년에 얼마 받을게, 몇 년에 3년 뒤에 얼마 주고 받을게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은 지금 인식해야 되니까. 맞죠?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대략 느낌? 자, 그러면 해볼게. 이제 거꾸로. 자, 그럼 내가 13만 3,100원을 이거는 3년 뒤에 13만 3,100원을 받기로 하고 지금 물건을 판 거예요. 그렇죠? 이자율은 10%라고 가정. 그렇죠? 그러면 13만 3,100원 있잖아요. 요 3년 뒤에 14만 3,100원 있죠? 물론 X 2년도 말 입장에서 몇 년 뒤에요? 그렇죠? 1년 뒤에 14만 3,100원 받기로 한 거죠. 얘의 지금의 가치로 하려면 거꾸로 나누기 1.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때 가치는 우리가 계산하면 13만 3,100원 나누기 1.1에 1.1 이렇게 해? 거꾸로 나누기 1.1 하게 되면 요때 12만 1,000원 나올 거예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당연히 미래 가치는 곱하기고 현재 가치는 나누기인 걸 외워주셔야 되고, 알죠? 자, 그 다음에 X 1년도 말 입장에서는 2년 뒤에 14만 3,100원인 거잖아요. 2년 뒤에 14만 3,100원. 맞죠? 그걸 지금의 가치로 땡기면 또 나누기 1.1 해야죠. 그래서 나누기 1.1의 제곱이어야지. 그죠? 오케이. 그리고 요 10만원 요거는 1.1의 세제곱. 동의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는 곱하기잖아요. 그럼 이 말이에요. 미래 가치에서 요거 일단 여기다 적을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13만 3,100원을 1.1의 세제곱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미래 가치는 지금의 가치를 미래 가치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어디 갔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3년 뒤의 금액이에요. 곱하기일 때는. 그렇죠? 그럼 나누기일 때는 뭐냐면 이가 3년 뒤에 14만 3,100원 받기로 한 거예요. 되세요? 요 10만 원은 지금 미래 가치니까 지금 10만 원일 때 미래 3년 뒤에는 얼마냐 이렇게 하는 거고. 맞죠? 위는 3년 뒤인 거예요. 거꾸로 지금이 아니라 맞죠? 3년 뒤에 13만 3,100원, 13만 3,100원을 받기로 했고요. 맞죠? 그게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한다면 요게 현재 가치로는 1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 10만 원은 매출이고 나머지 요 차이 나는 금액은 33,100원 이자예요, 이자. 그럼 이자는 성과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자는 경영 성과가 아니거든. 마치 삼성전자로 따지면 스마트폰 매출이 이자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경영자를 판단할 때는 매출 수익이 중요해요. 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실제로 금액이 깨끗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제가 떨어지는 금액을 여러분들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금액이 좀 더러워요. 그렇죠? 특히 그 사채 있죠, 여러분들. 사채에서 액면가액 배우셨잖아요. 액면가액이 만기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상환하기로 하는 금액이죠. 한 번 상환해요? 아니면 여러 번 상환해요? 한 번만. 만기 한 번만 주잖아. 이자 말고. 액면 금액은 만기 그냥 액면 금액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3년 뒤에 그냥 100만 원 주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사채로 따지면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액면 금액은 딱 한 번만 일시금. 맞죠? 딱 현금 흐름이 한 번만 있으니까.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숫자가 이제 더러워요. 어떻게 주냐면, 지울게요. 어떻게 주냐면, 이제 이 10만 원 여기다 하는 거. 3년 뒤에 10만 원을 받기로 했다. 맞죠? 근데 이자율은 10%다. 맞죠? 그러면 지금의 가치는? 그럼 똑같은 공식 쓰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때 10만 원. 3년 뒤에 10만 원이죠. 나누기는 이제 그 년도의 금액이에요. 그 년 뒤의 금액. 했죠. 그래서 3년 뒤에 1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아까는 곱하기는 지금 1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나누기면 그 년 뒤에 10만 원. 표현 좀 웃기긴 하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3년 뒤에 10만 원을 주고받기로 했고 이자율이 10%인 거예요. 10%. 그죠? 요걸 이렇게 하면 3년 뒤에 10만 원을 받기로 했고 나누기니까 그걸 10%로 할인하면 이건 할인한다라고 하거든요. 할인하면 얘가 7만 5,131원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려야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만 보면 맞죠?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어디로 가주시냐면요. 일단은 몇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펴놓고 계시냐면 50 어디 갔어? 2페이지가 52페이지. 일단 52페이지 펴놓고 계셔보세요. 자, 52페이지 펴놓고 계시고 자, 근데 화면 보실게요. 자, 여기 화면 다시 보시고 52페이지를 펴놓고 계시고 화면 보시면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그럼 계산기로 두드려야 되냐? 아니요. 문제에서 줘요. 주는데 문제에서는 전부 다 1원으로 줘요. 1원.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3년 뒤에 1원의 가치. 그러니까 3년 뒤에 1원을 주고받기로 했고 그거의 금액이 얼마인지로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그거 하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1원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얘랑 같은 게 이거죠. 10만 원 내고 곱하기 1 나누기 1.1의 세제곱이랑 같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3년 뒤에 1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3년 뒤에 1원을 받기로 했어요. 3년 뒤에 1원을 받기로 했고 10%로 우리가 할인하면 이게 얼마인지는 줘요. 그걸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75,131원.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 미리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아까 일시금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근데 가끔씩 일시금이라고도 안 주고 단일 금액이라고 줄 때가 단일. 현금 이름이 한 번이다라는 거 단일. 일시금이든 단일이든. 맞죠? 근데 보시면 전부 다 뭐 0점 뭐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자기. 다 1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줘요, 이걸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론 이거를 표로 안 준다니까요? 됐죠? 요거 중에 하나를 딱 던져줘요. 그럼 여러분들 해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52페이지 미리 펴놓으라고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 기간이 단일 금액이니까 여기가 3기간이죠, 3기간. 이게 3년 뒤라는데, 3년 뒤. 예. 그리고 여기 이자율이, 그렇죠? 여기 가로에 가로, 이자율 가로, 그럼 지금 10%잖아요.
10%. 그 만나는 지점이 쭉 가면 만나는 지점 0.7513이에요. 이거 반올리면 0.751이거든요. 0.7513. 그러면 이게 이 말이에요. 내가 3년 뒤에 1원. 그렇죠? 단일 금액이니까 3년 뒤에 1원은 이자율 10%로 할인하면 0.7513으로 추정이 되는 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정확한 숫자 아니에요. 추정이에요, 추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했었던 법인세는 추정 싫어하니까 명목가액 원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0.7513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여기. 물론 표로 안 주고 이 중에서 요 하나만 던져주는 거예요. 얘를 해석하게끔 줘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단 그럼 얘가 지금 0.7513이라는 거잖아요. 가끔씩 여러분들 단수 차이 나는 건 이해해 주세요. 0.7513 이렇게 하면 요 금액이 나오긴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줘요. 어떻게 주냐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시험에서 주냐면은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3기간 맞나?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저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원래 기간부터 나오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지. 삭제. 맞아.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뭐 깜짝이야. 왜 교재는 이렇게 돼 있지? 아이고. 진짜 맞아요, 이거. 교재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3기간. 했죠? 여기 3년 뒤란 뜻임. 그리고 10%. 그리고 얘를 어떻게 줄 수가 있냐면, 현가. 현재 가치, 현가 계수. 아니면은 단일 금액. 이렇게 줄 때 단일 금액.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10%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해. 이자율. 그죠? 이자율이고 3년 뒤. 그죠? 그리고 현가. 현가는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그 정기적금은 현금 흐름이 여러 번이죠. 적금. 적금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매달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제 곧 띄울 거지만 연금이라고 해요, 연금. 연속된 현금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말고 연금. 맞죠? 근데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하는 건 연금 현가라고 해요. 연금 현가. 연속된 현금으로 현재 가치. 맞죠? 근데 여긴 연속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현가 계수라고 해요. 그냥. 연속된 현금 흐름이 아니면 현가라고 해요, 그냥. 그냥 받아드시면 안 될까? 이렇게 출제해요. 세무7서부터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하거나 아니면 단일 금액이라 출제하거나 아니면 일시금 비슷한 말이에요. 전부 다 연속된 현금 흐름은 아닌 거예요. 알죠? 연속된 현금 흐름 무조건 연금이란 말이 무조건 들어가요. 이렇게 알죠? 얘를 0.7513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뺄 줄 아셔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항상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다 1원의 금액이에요. 미래의 1원. 그렇죠? 미래 1원이 전부 다. 아셨죠? 자, 빨리 넘어갈게요.